내가 이 맛에 남조선에 왔지. 서울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올해로 8년째입니다. 저희 집 아침 풍경은 좀 독특해요. 67 먹은 아버지가 온돌 바닥에 엎드려서 아 살았다 이러고 계시거든요. 눈 감고 팔 벌리고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 준비보다 아버지 찜질 만족도 확인이 먼저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따뜻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따뜻함에 사육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탈북민이에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죠. 근데 탈북 이유를 말하면 사람들 반응이 늘 똑같아요. 고개를 한번 갸웃, 눈을 한번 깜빡, 그리고 어색한 침묵. 왜 왔냐고요? 아버지가요? 추위를 못 참아서요. 아니요, 웃기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진짜로 무서웠어요.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굶어서도 아니고 잡혀갈 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셨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추위를 못 참겠다. 남조선 가면 따뜻하다며.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저는 옆에서 일정표를 짜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제가 진짜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따라갔냐고요? 간단해요. 저희 아버지는 말이 곧 계획이고 계획이 곧 실행인 사람이거든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복도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한 분쯤 계시잖아요. 선언은 갑작스럽고 설명은 생략인데 짐은 이미 쌓여있는 그런 분.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마을에서 유명했거든요. 좋은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 엉뚱한 탈북기 끝까지 같이 가실 분은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진짜 추위 때문에 국경을 넘은 아버지와 그 옆에서 평생 끌려다닌 아들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최만복. 올해 67이고요. 청진에서 광산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마을 여기저기서 자빌하시면서 사셨죠. 근데 직업보다 유명한 게 성격이었어요. 청진 사람들한테 최만복이 누구야? 하면 다들 알거든요. 한숨부터 쉬면서요. 아버지는 뭔가에 꽂히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꽂히는 게 너무 갑작스럽고 끝을 보는 방식이 너무 독특하다는 거죠. 제가 12살 때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퇴근하시면서 뭔가를 품에 안고 오셨어요. 새끼 너구리였어요. 얘가 나만 따르더라고. 그 한마디로 너구리는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너구리를 끔찍이 아끼셨어요. 이름도 지어주셨죠. 복실이. 본인 이름에서 한 글자 따신 거예요. 밤마다 같이 주무셨고요. 밥도 본인 거 덜어서 먹이셨어요. 심지어 생일도 챙기셨어요. 주어온 날 기준으로 매년 잔치를 하셨거든요. 감자 삶아서 복실이 앞에 놓고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근데요. 어머니 생일은 까맣게 잊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속으로요. 어머니가 어느 날 짐을 싸셨습니다. 나랑 그 너구리랑 뭐가 더 소중해? 아버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그게 문제였죠. 결국 어머니가 떠나셨어요. 위자료로 복실이를 데려가셨고요. 아버지는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우셨죠. 아들을 잃었어. 내 아들을. 복실이가 제 형이었다는 걸 전 그때 알았지 뭐예요. 그 뒤로 아버지는 저랑 둘이 사셨어요. 근데 엉뚱한 건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옆집 창수 아저씨가 닭 키우면 달걀 맨날 먹는다고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날 바로 병아리 10마리를 사오셨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으셔서요. 강한 달개 계란을 먹어야 사람도 강해지는 거야. 추위를 못 이기는 닭은 자격이 없는 거지. 그게 아버지 논리였어요. 자격 있는 닭은 한 마리도 없었죠. 또 어느 날은 내일부터 두부 장사한다 하셨어요. 두부 만드는 법은 모르셨거든요. 그건 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야. 콩 20kg를 삶으셨어요. 그리고 맛을 보셨는데 얼굴이 빵빵하게 부으신 거예요. 병원 가니까 콩 알러지래요. 46해 동안 콩을 안 드셔서 모르셨던 거죠.
두부 장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컸어요. 선언을 들으면 일단 한숨부터 쉬고 그 다음에 수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밉지는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엔 좀 큰 그릇인 거죠. 어머니가 떠나신 것도 이해해요. 저도 가끔 도망가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를 혼자 두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2017년 겨울이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청진이 원래 춥긴 한데 그해는 진짜 뼈가 시렸어요. 난방용 연탄은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요. 장마당에서 사려면 한 달 월급이 날아갔어요. 아버지는 그해 유독 힘들어 하셨어요. 예전엔 추위쯤은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다 하시던 분이거든요. 강한 닭 논리 기억하시죠? 그분이에요. 근데 60 넘으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밤마다 이불을 3겹씩 덮고 주무셨어요. 그래도 추우셨는지 새벽마다 기침을 하셨고요. 저는 그냥 올해도 추운 겨울이구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요. 동혁아. 네. 나 남조선 가려고. 저는 밥을 씹다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남조선 가면 따뜻하다며. 아버지는 진지하셨어요. 완전히 진지하셨어요. 저는 한 3초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다가 밥을 다시 씹었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아버지, 서울도 춥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탈북이 보일러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일러가 뭐야? 남조선에 있는 난방장치요. 거봐, 남조선엔 그런 게 있잖아. 대화가 안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패턴 아닐까요? 아버지가 뭔가를 선언하면 저는 말려요. 아버지는 안 들어요. 결국 일이 벌어지고 저는 수습해요. 병아리 10마리도 그랬고 콩 20kg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스케일이 좀 달랐죠. 탈북이잖아요. 아버지, 탈북하다 잡히면 죽어요. 안 잡히면 되지.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우면 더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반박이 안 됐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계속 저를 설득하셨어요. 설득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발표? 남조선에는 밥이 남아돈대. 네. 고기도 맨날 먹는데. 네. TV도 맨날 볼 수 있대. 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어차피 안 들으실 거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동혁아, 나 남조선 TV 봤는데. 네. 거기 여자들이 다 예쁘더라.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이 대화. 너는 이 애비 닮아서 얼굴이 되잖아. 남조선 처자들 다 꼬실 수 있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서 얼굴이 된다. 그래서 남조선 여자들을 꼬실 수 있다. 아버지. 응. 북한에서 38년 동안 아무도 절 안 건드렸거든요. 아버지 얼굴 닮은 게 강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건 여기 처자들 눈이 없는 거야.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생기는 거야.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38년 살았는데 저는 왜 안 생기지? 결국 저는 따라가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걸 38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궁금했어요. 남조선이 진짜 따뜻한지, 아버지 말대로 제 얼굴이 거기선 통하는지. 반은 농담이고요. 진짜 이유는 아버지 혼자 보내면 국경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같이 가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저는 복실이 동생이었잖아요. 이번엔 정식 아들인가 봅니다. 탈북을 결심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바빠지셨어요. 준비해야지. 뭘 준비하시려나 봤더니 장마당에 가셔서 남조선 지도를 구해오셨어요. 이거 봐라. 서울이 여기야. 아버지, 그거 관광 안내도예요. 그래도 지도는 지도지.
경복궁이랑 남산타워가 크게 그려진 지도였어요. 탈북 루트 짜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래서 내가 따라가야 해. 진짜 준비는 제가 했어요. 브로커를 수소문했어요. 청진에서 중국 쪽으로 빠지는 루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제3국으로 빠져서 남조선으로 가는 길이요. 브로커 연결하는 데만 2달이 걸렸어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렇게 연결됐죠. 비용은 1인당 3,000달러였어요. 둘이면 6,000달러.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6,000달러 듭니다. 비싸네. 목숨값이니까요. 그래도 비싸네. 흥정은 안 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근데 따뜻한 거 맞지? 네. 남조선. 따뜻한 거 맞냐고. 6,000달러 내면서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럼 됐어. 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진짜 추위 때문에 가는 거구나. 출발 날짜가 잡혔어요. 2018년 1월 15일. 그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마른 식량, 물, 돈. 아버지도 짐을 싸셨어요. 아버지 뭐 싸세요? 필요한 거. 보니까 이상한 게 들어 있었어요. 이거 왜 싸세요? 라디오. 라디오를 왜요? 남조선에서 뭐 들으려고. 아버지, 남조선에도 라디오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익숙하잖아. 무거워요. 내가 들 거야. 잡히면 증거물 돼요. 아버지가 라디오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걸 꺼내셨어요. 이건 복실이 사진. 너구리 사진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사진. 그건 가져가세요. 무게는 안 나가니까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셨어요. 동혁아. 네. 고맙다. 저는 좀 놀랐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갑자기요? 따라가줘서.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추워서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추위 잘 타는 편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너는 안 추워하잖아. 들켰네요. 그냥 가요. 아버지 혼자 보내면 무슨 일 벌일지 모르니까. 야, 내가 뭘 버린다고. 닭 사고 치셨잖아요. 콩도 사고 치셨잖아요. 너구리도 사고 치셨잖아요. 그건 이번엔 나라 단위로 사고 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주무세요. 내일 새벽에 출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 태어나서 38년을 산 곳을 떠난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서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버지가 혼자 두만강에서 허우적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갔어요. 2018년 1월 15일 새벽 3시. 집을 나섰어요. 영하 25도였어요. 숨을 쉬면 코털이 얼었어요. 아버지가 나서자마자 그러셨어요. 춥다. 아버지, 지금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잖아. 추워서 가는 거잖아요. 참으세요. 추운 건 추운 거고 가는 건 가는 거지. 새벽 3시에 말장난을 하고 계셨어요.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안 물어봤어요. 안 알려줬고요. 두만강까지 2시간. 말없이 따라와요.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산길이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졌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힘들어 하셨어요. 숨이 거칠어지셨어요. 근데 안 쉬겠다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쉬었다 가요. 쉬면 얼어 죽어.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두만강이 보였어요. 폭이 한 50m쯤 됐을까요? 강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기 봐요. 브로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강 건너편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초소였어요. 30분마다 순찰 돌아요. 그 사이에 건너야 해요. 30분이요? 지금 막 지나갔어요. 25분 남았어요.
25분 안에 50m를 건너야 했어요. 얼음 위를요? 브로커가 먼저 갔어요. 최대한 낮게, 최대한 빨리.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요. 근데 빨리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몸은 낮추고 발은 빨리 움직이라고요. 아, 그렇게 말하지. 탈북 중에 말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어요. 미끄러웠어요. 진짜 미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중심을 잃으셨어요. 제가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이거 진짜 춥다. 아버지, 지금요? 아니, 북조선보다 더 추운 것 같아. 그건 강위니까 그렇죠. 남조선 강도 이래? 거기까지 가봐야 알죠. 가서 이러면 어떡해. 그럼 돌아갈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다무셨어요. 다행이었어요. 강 한가운데서 유턴할 뻔했어요.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기익.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멈추지 말고 와요. 저는 아버지를 끌다시피 했어요. 뛰세요. 미끄러워. 미끄러져도 뛰세요. 그게 돼? 되게 하세요. 아버지가 뛰셨어요. 생애 처음 보는 전력 질주였어요. 67 노인이 얼음 위에서 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강을 건넜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저는 눈밭에 엎어졌어요.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버지도 옆에 쓰러지셨어요. 살았다? 네. 동혁아. 네. 여기도 춥다. 남조선은 따뜻한 거 맞지? 저는 눈밭에 누운 채로 하늘을 봤어요. 별이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따뜻해요. 사실 몰랐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은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중국 땅을 밟았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잡히면 북송이에요.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용소예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브로커가 와요. 숨을 곳은 허름한 창고였어요. 중국 조선족 아는 사람 창고래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여기도 춥네. 아버지. 왜? 그 말씀 몇 번째예요. 추우니까 추운 거지 횟수가 어딨어. 저는 대답을 포기했어요. 창고에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하루에 한 끼 조선족 아주머니가 몰래 갖다 주는 밥으로 살았어요. 찬밥에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불만이 없으셨어요. 이 정도면 낫네. 뭐가요? 북조선보다 밥이 많잖아.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 뒤 새 브로커가 왔어요. 이번엔 여자였어요. 50대쯤 돼 보였고요. 베트남까지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요. 베트남. 저는 베트남이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멀다는 것만 알았어요. 며칠 걸려요? 보름. 보름이요. 아버지, 보름 걸린대요. 보름이면 얼마야? 15일이요. 그게 보름이야? 네. 아버지는 보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신 것 같았어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요. 짐 사이에 끼어서 이틀을 갔어요.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검문에 걸리면 끝이니까요. 아버지는 트럭 안에서도 그러셨어요. 덜컹거리네. 트럭이니까요. 남조선 트럭은 안 덜컹거려? 거기까지 가봐야 알죠. 자꾸 가봐야 안다고 하네. 모르니까요. 그래도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 저는 짐 사이에서 눈을 감았어요. 잠이라도 자야 했거든요. 아버지 상대하다가는 체력이 안 버텨요. 베트남 국경을 넘었어요. 또 산길이었어요. 또 밤이었고요. 근데 달랐어요. 덜 춥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진짜 덜 춥다. 남쪽이니까요. 남조선도 이 정도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희망 같은 거요. 베트남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멈추셨어요. 여기야? 네. 여기 들어가면 남조선 가는 거야? 네. 아버지가 대사관 건물을 한참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셨어요.
건물은 별로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냥 말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신원 확인하고 조사받고 서류 작성하고 며칠이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아버지도요. 아버지가 창문 밖을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높다. 비행기니까요. 구름이 밑에 있네. 높이 나니까요. 남조선도 이렇게 높아? 아버지, 남조선은 땅이에요. 알아. 그냥 물어본 거야. 3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2018년 2월. 드디어 남조선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2월이었어요.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춥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탈북민들 정착 교육하는 곳이에요. 3개월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따뜻했어요. 난방이 빵빵했거든요. 아버지가 첫날 바닥에 누우시더니 그러셨어요. 이거야. 뭐가요? 이 바닥.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온돌 바닥에 볼을 대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평화로웠어요. 너구리 복실이 안고 주무실 때 그 표정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진짜 바닥 때문에 온 거구나.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받았어요. 남한 사회 적응하는 법, 돈 쓰는 법, 대중교통 타는 법. 아버지는 교육을 열심히 들으셨어요. 근데 이상한 데서 막히셨어요. 카드가 뭐야? 돈 대신 쓰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왜 카드를 써? 편하니까요. 돈이 더 편하지 않아? 그냥 외우세요. 교통카드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나원 나오고 서울에 정착했어요. 임대 아파트 받았어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첫날 그러셨어요. 보일러가 뭐야? 난방장치요. 탈북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거? 네. 이름이 왜 보일러야? 몰라요. 이상한 이름이네. 그냥 쓰세요. 아버지는 보일러 온도를 30도로 맞춰 놓으셨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어요. 아버지, 너무 더워요. 나는 딱 좋은데. 저는 더워요. 이불 덮지 마. 그 문제가 아니라. 남조선까지 와서 추우면 되겠어? 반박이 안 됐어요. 취업을 해야 했어요. 저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생산직이요. 북한에서 기계 만지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나도 뭐 할 거야? 뭐려? 몰라. 뭐든.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사고가 따라오거든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심심해. TV 보세요. 다 봤어. 다 보긴요. 채널이 몇 갠데요. 많아서 뭐 볼지 모르겠어. 북한에선 채널이 2개였거든요. 남한은 수백 개잖아요. 아버지는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못 고르는 타입이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셨어요. 아파트 경비요.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첫 출근 날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셨어요. 경비복 입고 거울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제복이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 멋있어요. 진심이었어요. 67의 새 직장이잖아요. 새 나라에서요.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뒷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추위 싫다고 나라를 바꾸고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엉뚱한 건 여전한데 뭔가 꿋꿋해요. 근데 첫 달 월급 받고 사고 치셨어요. 이거 봐라. 아버지가 뭘 들고 오셨어요. 전기장판이었어요. 이미 보일러 있잖아요. 이건 다른 거야. 뭐가요? 이건 깔고 눕는 거야. 보일러도 바닥 따뜻하잖아요. 이건 더 따뜻해. 등이 따뜻해야 해. 저는 포기했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보일러 30도에 전기장판까지 깔고 주무셨어요. 전기세가 2배로 나왔어요. 서울에서 8년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세요. 올해로 7년째요. 아파트 주민들이 아버지를 좋아해요. 최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주민들한테 북한 얘기를 해주셨대요. 거기는 채널이 2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겨울에 코털이 얼어요. 내가 추워서 탈북했어요. 주민들이 웃으면서 들었대요. 저는 걱정했어요. 아버지, 탈북민인 거 막 말하면 어떡해요? 왜? 좀 조심해야죠. 뭘? 아버지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숨길 게 없는데 왜 숨겨?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좀 달랐거든요. 회사에서 탈북민인 거 숨겼어요. 말투 고치려고 노력했고요. 티 안 나게 살려고 했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강원도요. 거짓말이요. 근데 편했어요.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이해 못 하셨어요. 왜 숨겨? 귀찮아서요. 뭐가? 설명하는 거요. 아버지가 한참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셨어요. 숨기면 더 피곤하지 않아? 나는 숨기는 게 더 귀찮아. 작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셨어요. 동혁아. 네. 고마워. 또요? 탈북 전날 밤에도 그러셨잖아요. 갑자기요? 그냥.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눈이 오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라도 해야지.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 아니었으면 여기 못 왔어. 아버지 혼자서도 왔을걸요. 못 왔어. 두만강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근데 너는 왜 따라온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왜 따라왔지? 아버지 혼자 보내면 사고 칠까 봐요. 그것만? 그것만요.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이유는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엉뚱하고 황당하고 피곤한데.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는 온돌 바닥에 엎드려 계셨어요. 아, 따뜻해. 저는 커피 마시면서 그걸 봤어요. 67에 바닥에서 녹아내리는 아버지. 8년째 같은 풍경이에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동혁아. 네. 남조선 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바닥이요? 아니. 아버지가 천장을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랑 같이 따뜻한 데서 사는 거.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생각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에도 눈이 오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안 춥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추위 때문에 탈북했어요. 황당하죠? 저도 아직 황당해요. 근데 8년을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든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닌가. 아버지는 따뜻한 바닥을 찾았고요. 저는 글쎄요. 아직 장가는 못 갔어요. 아버지 말대로 얼굴이 된다는데 남조선에서도 아직 효과가 없네요. 북한에서 38년, 남한에서 8년. 46년째 효과 없어요. 아버지 얼굴 닮은 게 강점이 아니라는 거 이젠 확실해졌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따뜻한 데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